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일요일, 셋째 주 일요일 전철 1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에서 7초 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건물 7층 종로 스피치학원 강의실에서 병증 상담 아주 요긴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과 함께. 그리고 예고해 드린 것처럼 좌신 정력, 우신 명문,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오프 강좌에서 먼저 공개하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신 분들에게는 대부분 이 PPT 파일을 USB에 담아서 드렸습니다. 오시면 좋아요. 요긴한 토론은 제가 PPT 파일 USB에 담아서 드리거든요. 그럼 두고두고 연구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어쨌든 본론. 우시는 명문이요, 좌시는 정력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틀린 표현이에요. 원래 이 말은 난경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난경에 보면 좌신 우명문, 즉 좌신은 신장이요, 우신은 명문이다. 우신은 화기, 명문 군화력, 명문 상화력으로서의 에너지, 생식 능력, 거기에는 정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신이 담당하고 좌신은 오줌을 걸러내는 수분대사력, 수기를 담당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저건 비과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문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불임, 이때는 우측 신장을 강화시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돼. 수분대사력이 약해서 몸이 팅팅 부으면 좌측 신장 타신이 좌신을 강화시켜줘야 돼, 보호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비과학. 난경에서 좌신은 신장이요, 우신은 명문이니라. 우신, 목숨명, 게이트 문자, 생명이 들고 나는 것은 우신이 담당하고 있고 좌신은 소변을 걸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신장의 기능을 달리 봅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우신은 정력을 담당하고 좌신은 필터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서의학자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양쪽의 신장 모두가 그 일을 해요. 그러면 한의학자가 다시, 이게 어떤 한의학자가 말하기를 아니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실제 해부학적 구조를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말이 그렇다, 관념적인 표현이다. 그러면 그게 뭔데?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 여러분, 난경의 대표 저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백 년 동안 그것이 정립이 되면서 임상으로 또 보충되면서 특히 침 놓는 것과 관련된 해부생리학적 구조를 밝힌 그 난경에서는 우신, 좌신의 기능을 달리 보았다? 문자 그대로 그렇게 본 것을 표현한 것일까요? 일단 많은 의학자들이 난경의 대표 저자를 편작선생이라 했어요. 물론 편작선생도 거기에 보탬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난경에 우신은 명문이요, 좌신은 장기로서의 신장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편작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정해보고 우단 선생, 손일규 선생, 조훈가 선생, 이천 선생, 장경학 선생 각각의 대표 저서에서 이렇게 명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단 선생은 양신, 총호, 명문이라. 두 개의 신장 모두 다 그 일을 해요. 손일규 선생, 신간, 동기, 명문이라. 양쪽의 신장 가운데에서 동기가 나온다. 명문은 양쪽 신장 가운데로 보아야 한다. 조헌가 선생은 아니다, 심장이 명문이다. 이천 선생은 심포가 명문이야. 장경학 선생은 자궁이 명문이야.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난경에서 좌신은 신장이요, 우신은 명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또 다른 여러 의가들은 달리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동약을 의과학적으로 관철하지 못한 뭐라고 할까, 진정한 의학자가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주목해서 봐주세요. 난경에서 편작 선생이 좌시는 신장이요 우시는 명문이다. 그런데 무엇인가 본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침을 놓기 위해서 12경맥의 유주로 해부학적 구조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 경혈들의 위치 해부학적으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난경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난경의 편작께서 좌시는 신장이요 우시는 명문이니라 라고 말하니까 우단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네 그러하옵니다. 편작 선생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더 보충하면요, 양쪽 신장이 모두 동일한 일을 하네요 라고 보충한 거예요. 여러분, 편작 선생의 그 애초에 난경의 표현을 배척하는 표현이 아니고 보충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손일규 선생이 맞사옵니다. 두 분 선현들이시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다 더 심층 분석을 해보니 그 명문과 그리고 인간의 동기, 그 동기는 신간에 표현되어 있나이다. 양쪽 신장이 그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연락이 되고 있는데 그 연락은 양신간에서 연락이 되옵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손일규 선생 말씀, 오라요 하이포탈라머스 시상, 그리고 피추이토리 뇌하수체, 신장 위에 있는 꽃갈콘 아드레날, 그래서 대문자를 따서 HPA axis, 그 축이 결국 우리 몸의 생명력, 항상성, 유지력, 리프로덕션, 그리고 오장육부의 건강, 그로 인한 명문 군화력, 그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데 손일규 선생은 해부 생략적 모던한 표현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이것은 옳습니다. 조금 후에 밝혀드릴게요. 그런가 하면 조훈과 선생은 그렇습니다. 선현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옳으십니다. 그런데요, 족솜군화 신수경은 명문 군화력을 조성해서 심장에 그 명문 군화력을 또 지원하고 있으니 명문에는 심장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상위 개념은 신장이지만 신수경이지만 이렇게 보충하신 것으로 보면 어떨까요? 또 이천 선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족솜군화 신수경은 안쪽에서 두 갈래로 또 분기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심포에서 머뭅니다. 고로 심포도 명문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내경에서 말하는 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포락이 심장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즉 실방구가 나거나 부풀어서 압전이 생기면 심장은 꼼짝달싹 못하고 멎사옵니다. 고로 내경에서 말한 심장이 멎으면 죽는다였으므로 이것도 명문 군화력인데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심포에게 달려있고 심포력을 지원하는 것은 신수경이니 심포도 명문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학 선생이 그렇습니다. 여러 선현들이시여, 여러 선현들의 가르침에 감히 제가 보충하면 리프로덕션, 생식 능력은 특히 자궁에서 비롯되오니 자궁도 명문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다 풀려. 그러니까 난경에서 좌측은 문자 그대로 신장이고 우측은 명문이야. 정력은 여기서 나와. 그런데 그 당시 거금 3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3000년 전에 본 것을 후대의 의학자들이 보충 연구를 통해서, 임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충했다. 그런데 시작은
신장에서부터 비롯된다. 왜?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만약에 달에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있을 것이고, 화성에 지금도 물이, 바다가 있다면, 강이 있다면 생명체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약간 핀트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제네시스 1장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느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첫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 나오면서 마지막에 동물들과 인간을 만들죠. 그러니까 지구라는 그 플래닛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그 제네시스의 기록은 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도. 이 그림 먼저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드립니다. 이 영상은 EBS 명의 시리즈에서 실제 어느 부부의 신장 이식 수술을 영상화한 거예요. 부인이 신부전으로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남편의 좌신을 부인의 우측 신장 밑에 하대정맥 그리고 대동맥에 연결을 했죠. 그러면 이 경우 이것은 우신입니까? 좌신입니까? 남편의 좌신을 우측에다가 심었어요. 아이, 그건 좌신으로 봐야지. 아니지, 우측에 심었으니까 우신이지. 그런데 남편도 좌신은 없어요? 부인도 좌신은 없어요? 그러면 수분대사가 안 될 것 아니야. 그러면 모터로 수술한 거야. 수분대사도 안 되는데. 그런데 수분대사도 되고 또 리프로덕션, 임신도 가능해.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서 혈압 체온이 체액이 저하되어, 즉 명문 분해력이, 명문 상화력이 지금 감쇄되고 있어. 그러면 우리 몸은 동시다발적으로 안 돼, 명문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줘야 돼 하는데 누가 권리합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섭니까? 신장이, 레날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면 간에서는 엔지오텐시노진이라고 하는 당 단백질을 혈액에 분포시켜요. 그러면 레닌이 엔지오텐시노진을 분해해요. 그런데 폐에서는 엔지오텐신 변환 효소라고 하는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것을 분비시켜서 엔지오텐신 2를 만들어요. 그러면 조건 반사적으로 레날 위에 붙어있는 아두레날, 즉 부신에서는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고요, 조건 반사적으로 레날, 즉 키드니에서는, 신장에서는 소금 수분을 재흡수해서 혈압, 체액, 체온 항상성 유지력이 계속 리액션으로 작동되도록 해요. 그러니까 레날에서 시작해서 레날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혈압 조절, 체온 조절 시스템은 알파와 오메가, 제가 자주 쓰는 표현 태면이에요. 신장이 수분, 오줌 필터링, 이걸 오줌을 걸러내는 작용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그건 의학자가 아니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파워가 계속 항상성이 유지되도록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레날, 끝도 레날이에요. 키드니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거예요. 편작 선생은 이걸 보신 거라고. 오행상 족솜신경은 수에 속하고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에너지를 내는 연료로서의 작용이 아닐까? 아무튼 아리송해. 그래서 그때까지 학자들이 그래, 일단은 좌측은 필터링, 우측은 에너지를 낸다고 일단 기록해 놓고 후인들이 보다 보충해 주기를 기다리자,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랬더니 많은 학자들이 그러하옵나이다 하고 계속 자기네들이 본 것을 보충해서 그야말로 이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의 우리 몸의 생명력, 항상성, 유지력을 설명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 표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본 것을 보충한 거지. 그것을 모두 모아보니까 이걸로 다 설명이 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체액이 적당히 해야 연력이 생기고 그리고 심장이 제대로 뛰입니다. 그러 선현들이 본 것은 옳은 거야. 다시 확인 사살. 이렇게 보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몸에 이러한 연력이 레날에서 비롯돼. 그리고 아드레날이 보충을 해. 보니까 이것으로도 심장이라는 명문이, 심포라고 하는 명문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쭈르르르 위대한 선현들, 위대한 성의들이 보충해서 이 시스템을 제대로 설명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것을 의과학적으로 고찰하지 않고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안 본다니까. 그러면 한의학에서 본 건 뭐예요? 각각의 신장의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는 한의학에서 그렇게 본다. 그럼 증거를 내야지, 증거를. 이 그림으로 확인사살. 여러분, 족솜구나 신수경은 용천혈에서부터 위로 상행하지만 일단 그림상 음곡혈서부터 경맥유주를 보겠습니다. 경맥유주 보시기 전에 여기 이 뒤쪽에 이 점선은 독맥이고요, 스파이널 코드로 연락되는, 그리고 이 선은 인맥이에요. 인맥, 즉 리프로덕션과 관계있는 경맥. 그런데요, 독맥은 포국 내에서부터 시작해요. 남녀 생식기 정 가운데 안쪽 복강 내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도 두 줄로, 이게 독맥하지, 이것도 독맥하지, 여기가 회음, 여기가 장강혈. 인맥은 포궁 정 가운데서 남녀 생식기를 전부 얽어맨 후 위로 상행. 그런데 이 그림을 이제 잘 보시면 요 선이 강조될 거예요. 요 선, 즉 장강혈에서 신장으로 연락되는 선이 있어요. 보실까요? 음곡혈에서 위로 상행합니다.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남자로 말하면 불알 옆 사타구니 제일 깊은 곳, 그리로 들어가서 장강혈로 나와요. 남녀 공이 그렇습니다. 여자는 외음부 양옆 사타구니에서 제일 깊숙한 곳, 그곳으로 신경이 두 가지가 양쪽에 있으니까 들어간다고요.
깊숙이 들어가서 다시 장강혈로 빠져나와요. 장강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골을 정 가운데로 얽고 그리고 위로 상행해서 요추 2번 3번 사이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신유혈초에서 양쪽으로 신장으로 연락이 돼요. 그런 다음 양신장으로 들어간 신경의 순행은 방광으로 내려갑니다. 방광으로. 여기 올라가는 것을 이 그림으로 보십시다. 올라가서 신장에서 다시 방광으로 내려와요. 자, 이 그림 보시고 여기 보십시다. 독맥 두 개의 가지가 회음혈 그리고 장강혈로 연락이 되고 그리고 위로 상행. 그러면 요 그림은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즉 신경이 천골에서 요추 2번 3번까지 올라가는 것.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지금 올라갔다가 방광으로 내려오잖아요. 방광으로 내려오는 것. 방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인맥은 포궁 깊숙한 곳에서 기시해서 복부 앞쪽을 거쳐서 위로 상행. 그러니까 난경에 편작이 그 말씀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난경에서 본 것, 우단 선생, 손일규 선생, 이천 선생, 경학 선생 등이 본 것, 그것은 이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았다고. 보니까 아니 신경은 인맥과도 연락되어 있고 독맥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가지들은 심포와 심장, 폐와 간, 비장, 췌장, 소장, 대장 등등을 모두 연락하네. 그러니까 족섬구나 신수경만이 14개의 별도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경맥들과 다 연락되는 거야. only one 신수경만이. 그런데 포궁 내에서는 이렇게 연락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리프로덕션을 신수경이 지휘한다고 본 거지. 해부생략적 구조가 그래. 그런데 신수경의 육기적 기운으로서의 에너지 소음 군화는 주역의 어떤 괴상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고 사주만 돼 하면 명리학적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분비 호르몬과 관계가 있다. 내분비 호르몬, 여기 보세요. 신수경의 유주상의 중요 기관, 삼심의학에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이나 여성의 에스트로겐이나 모두 다, 그리고 간은 직접적으로 내분비 계통은 아니지만
간은 신장과 함께 내분비 부속기관의 일원으로 간주돼요. 그러니까 흉선, 갑상선, 그리고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 등등 모두 다 족섬구나 신수경의 유주로 상해 있고, 오장육부는 다 신수경과 연락이 되고 있고, 13개의 경맥들은 모두 다 신수경과 연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너지는 무엇으로 발휘하는 거예요? 에너지, 이세를 나오려면 그 에너지는, 그렇죠, 호르몬이죠. 그 호르몬을 광의적으로 말하면 내분비 호르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시는 명문이요, 좌시는 정력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틀린 표현이에요. 원래 이 말은 난경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난경에 보면 좌신 우명문, 즉 좌신은 신장이요, 우신은 명문이다. 우신은 화기, 명문 군화력, 명문 상화력으로서의 에너지, 생식 능력, 거기에는 정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신이 담당하고, 좌신은 오줌을 걸러내는 수분대사력, 수기를 담당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건 비과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 먼저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드립니다. 신수경의 유주상의 중요기관, 삼치의학에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이나 여성의 에스트로겐이나 모두 다, 그리고 간은 직접적으로 내분비 계통은 아니지만 간은 신장과 함께 내분비 부속기관의 일원으로 간주돼요. 그러니까 흉선, 갑상선, 그리고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 등등 모두 다 족섬구나 신수경의 유주로 상해 있고, 오장육부는 다 신수경과 연락이 되고 있고, 13개의 경맥들은 모두 다 신수경과 연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너지는 무엇으로 발휘하는 거예요? 이세를 나오려면 그 에너지는, 그렇죠, 호르몬이죠. 그 호르몬을 광의적으로 말하면 내분비 호르몬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쪽 그림 잘 보세요. 뇌에서 연락된 축이 있어요. 신장 위에 꼬깔콘, 내분비 호르몬을 지휘하는 아드레날, 그것과 연락된 축이 있어요. 그 축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우리가 명문 군화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경에서 말하는 것이나 여러 의학자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걸 보충했다라고 보면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 왜 심포가 명문이냐,
자궁이 명문이냐, 왜 심장도 명문이냐.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된 개념으로 보아야 되냐면 이 그림 하이포탈라머스 그리고 피튜이터리 글랜드, 아드레날 글랜드, 약자로 HPA 상호 축으로 연락이 되어 있는데 그 축 악시스는 컨트롤 다이제스천 소화력, 그리고 모듈레이트 이문 시스템 면역력을 또 지휘하고, 레귤레이션 무드 앤드 이모션 동기가 나온다 그랬잖아. 여기 손익규 선생은 신간에서 동기가 나온다. 여기 아드레날 글랜드와 하이포탈라무스와 연결된 그 축을 통해서 동기가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건 프로모트 섹슈얼 펑션 이 축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식 능력. 그러니까 자궁도 포함되어야 돼요. 난경에서 말하는 것이나 여러 의학자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당시 쓸 수 있는 최상의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의과학적으로 사고하자고요. 의과학적으로. 좌시는 수분대사, 우시는 병문 아니야. 똑같이 그 일을 해. 똑같이. 둘 다 명문이고 둘 다 수분대사력이야. 둘 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선 좌시는 신장이요, 우시는 에너지라 했습니다. 아니 그럼 실제 우시는 에너지를 내고 좌시는 필터력만 발휘합니까? 그러면 좌신을 이식해서 잘라낸 사람은, 공유를 해서 잘라낸 사람은 수분대사력이 안 되겠네. 아이 누가 그렇대?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럼 말이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아직도 누가 주장하면 그건 이 표현은 안 쓰려고 했는데 개똥 철학이다. 이걸 공부하셔야 돼. 보세요. 폐금경의 경기는 태음습이야. 그러면 그것으로 폐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했으니까 폐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태음습이란 실제 우리 몸에 어떠한 작용인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죠. 한의학자 여러분, 이걸 증명해야 된다니까. 마찬가지로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으로 비장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비장이 하는 정상적인 기능은 무엇이고,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은 실제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인데, 그걸 설명해야죠. 그래야 사암침을 놓죠. 사암침을 적용하면서 너는 소양인이니까, 너는 태음인이니까, 너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건 의학이 아니야. 팔상체질도 그렇고. 이걸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오행의 상생작용, 허허실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걸 확실히 의학적으로 규명하고 그것을 널리 알려서 서의사들도 사암침쟁이로 만들자. 그리고 우리는 유능한 힐러가 되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